챕터 1. 억척 여인의 일상. 저는 오선희입니다. 52살이 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 식당을 운영해왔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골라오고 5시부터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 끌어당기며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데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이 식당이 우리 집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여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7시쯤 되니 조리 보조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국물을 우리고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여러 명을 두고 있었죠. 어머, 여 사장님 손이 또 부었네요. 김 아주머니가 제 손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있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죠. 괜찮아요. 이런 거야 익숙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쉴 새 없이 배식을 하고 나니 등줄기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오후 3시 설거지까지 모두 끝내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남편 강석이가 공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강석이는 또 무슨 사업을 벌인다고 난리예요. 지난번 치킨집 사업으로 3천만 원 날리고 그 전에는 인터넷 쇼핑몰로 2천만 원 잃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여보, 나 좀 봐. 강석이가 식당으로 들어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또 돈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어요. 이번엔 진짜 대박 사업이야. 지연이가 소개해 준 건데 투자만 하면 몇 달 안에 본전 뽑는다고. 지연이는 강석이의 동생 부인이죠. 저보다 4살 어리면서도 항상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여자예요. 평소에 언니는 참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가웠거든요. 또 그런 소리야? 지난번에도 그 사람 소개로 사기당했잖아. 이번엔 달라. 정말 확실한 거야. 강석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제가 반대하면 더 고집을 부리는 성격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게 맞나 싶었어요. 20살에 강석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32년 단 하루도 제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석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는 강석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은밀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시시한 사업 이야기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죠.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챕터 2. 불길한 방문.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다녀오고 식당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시누이 지연이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린 것 같았어요. 어머,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이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절 무시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바쁘게 지내지 뭐. 차라도 한잔 할래? 네, 좋아요. 저는 지연이에게 차를 내주며 조심스럽게 표정을 살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지연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리가 없거든요. 언니 식당 일이 많이 힘드시죠? 뭐 익숙해졌어. 평생 해온 일인데. 그러게요.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니까. 지연이의 말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무시하는 투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언니. 응?
요즘 공장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던데 걱정 안 되세요? 갑자기 나온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장 사정이 안 좋다니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슨 소리야? 공장이 왜 안 좋아? 아, 몰랐어요. 오빠가 말 안 했나 보네요. 지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놀란 척했지만 분명 일부러 한 말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공장이 어떻게 안 좋다는 거야? 글쎄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혹시 식당을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당을 정리하라고요? 이 식당이 제 인생의 전부인데 말이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이런 식으로 평생 일하시기엔 너무 고생이잖아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만약에 식당을 정리하게 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도와준다고? 네. 좋은 조건으로 넘겨받을 사람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언니가 손해 안 보게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제 식당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장 사정이 안 좋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 식당을 포기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지연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왜 식당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식당은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거야. 아,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말고 조언 고마워. 하지만 난 죽어도 이 식당만큼은 절대 안 넘겨줘. 제 단호한 말투에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평소 착하고 순한 척하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요?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지연이는 차를 다 마시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나갈 때의 표정이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음침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 건강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일어날 거라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지연이 같은 여자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날 저녁 강석이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지연이가 식당에 왔더라. 아, 그래? 뭐라고 하던? 강석이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강석이와 지연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챕터 3. 젊은 남자의 등장. 지연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식당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사람 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려운 일을 겪은 듯한 그늘진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사람이요? 저희는 지금 충분한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남자가 돌아서려는데 뭔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는 건 정말 급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잠깐만요. 어떤 일 하실 줄 아세요? 조리는 웬만큼 할 줄 압니다. 설거지, 청소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던 모습과 비슷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일단 오늘부터 도와보세요. 하루 일당 10만 원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민혁이가 저희 식당에 들어오게 됐어요. 첫날부터 민혁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척척 해내더군요. 무거운 쌀포대도 혼자서 나르고 설거지도 빠르고 깔끔하게 했어요. 아줌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익혔어요. 민혁이는 자기 이야기를 별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 민혁이는 완전히 식당의 일원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민혁이를 좋아했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아줌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괜찮아, 민혁아.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아줌마가 더 피곤하실 텐데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민혁이의 배려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석이는 평생 저에게 이런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혁이와 둘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었어요. 민혁아, 넌 가족이 없어? 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래? 그럼 정말 고생이 많았겠구나. 괜찮아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민혁이의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강석이가 민혁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어디서 왔다고 했지? 왜? 민혁이가 일 잘못해? 아니야. 그냥 뭔가 수상해. 뭐가 수상해? 성실하고 착한 애인데. 강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민혁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못마땅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혁이가 온 뒤로 식당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거예요. 민혁이가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공장 직원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매출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다 내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줌마가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민혁이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곁에 있어 주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민혁이에게 저와 연결된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챕터 4. 남편의 배신. 민혁이가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강석이가 일찍 나가더군요. 어디 가는 거야? 지연이랑 사업 이야기 좀 해야 해서. 또 지연이었습니다. 요즘 강석이 입에서 지연이 이름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의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오후에 급하게 집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혈압약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거예요. 민혁이에게 잠깐 맡겨두고 뛰어가는데 시내 중심가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강석이 차였어요.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더군요. 왜 호텔에 있지? 궁금해서 로비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했어요. 강석이와 지연이가 함께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말이죠. 오빠 조심해야 해요. 언니가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걱정 마. 선이는 절대 모를 거야. 그래도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는 게 맞나요? 지연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거의 다 됐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 거죠? 그리고 저 모르게 뭘 꾸미고 있다는 건가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같은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서 몰래 지켜보니 강석이와 지연이가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시누이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린 대화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오빠 정말로 언니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선이는 숫자에 약해. 장부 조작하면 절대 모를 거야. 그럼 식당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네요? 응. 선이를 횡령 혐의로 몰면 돼. 그럼 식당 경영권은 자동으로 내게 넘어와. 정말 천재예요, 오빠.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사업도 시작하고. 지연아, 조금만 더 참아. 곧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를 함정에 빠뜨려 식당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어요.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거죠. 호텔에서 나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집에 돌아가니 강석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급한 일이 있어서.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 지연이와 저를 음해할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오늘 지연이는 못 만났어? 강석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지연이 얘기를 해? 그냥.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뭔 소리야? 가끔 사업 이야기나 하는 거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제 남편이 제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아직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소용없을 거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죠. 새벽에 식당에 나가 민혁이를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챕터 5. 함정에 빠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드디어 강석이와 지연이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 사장님, 잠깐 사무소로 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장부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장부요? 저는 매달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제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사무소에 가보니 공장장과 회계 담당자 그리고 뜻밖의 강석이와 지연이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 사장님 앉으세요. 공장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가요? 장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불러드렸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제가 작성한 식당 운영 장부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재료비가 실제 구매 금액과 맞지 않네요. 그럴 리가요. 전 항상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하지만 영수증과 대조해 보니 차이가 나요.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동안 1,200만 원이 맞지 않아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200만 원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장부를 자세히 보니 정말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었어요. 분명 제가 쓴 글씨가 맞는데 숫자만 이상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렇게 적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적었다는 거죠? 공장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장부를 조작한 것 같은데. 그때 지연이가 나섰습니다. 언니, 그런 변명은 안 통해요. 언니 혼자만 장부를 관리하잖아요. 지연아, 내가 왜 나서는 거야? 오빠가 걱정돼서요. 언니가 이런 일을 저지르시다니. 지연이의 말에 강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창피해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이야,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당신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회계 담당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 사장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은행 통장 사본이었는데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만든 통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여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주민번호까지 일치하고요.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가짜 통장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 사장님, 변명은 그만하세요.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상 더 이상 식당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식당 운영권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간 일군 식당을 이렇게 잃게 되다니. 잠깐만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제가 횡령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공장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일부터 식당은 임시로 폐쇄됩니다. 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지연이가 따라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에서 만족감이 엿보였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무죄라는 게 밝혀지면 다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식당은 어떻게 하는데? 오빠가 임시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강석이가 식당을 가져가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민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하던데. 민혁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웠단다. 민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계획적인 일이야. 민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혁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민혁이가 저를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죠. 챕터 6. 비밀의 폭로. 민혁이는 그날부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도 계속 나와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민혁아, 뭘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하지만 민혁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민혁이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줌마 잠깐 와보세요. 식당 뒤편 창고로 저를 데려간 민혁이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CCTV 영상이에요. 화면에 나온 건 식당 안쪽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카메라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민혁아, 이 카메라는 언제 설치한 거야? 제가 몰래 설치했어요. 혹시 몰라서. 왜? 아줌마를 지키기 위해서요. 민혁이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보세요. 영상 속에서 강석이가 한밤중에 몰래 식당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제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뭘 하는 거지? 다음 장면에서 강석이는 장부의 숫자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작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걸로 아줌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민혁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민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아줌마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20년 전에 아줌마가 도와주신 보육원 아이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보육원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민혁이라고요? 혹시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10살 때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만났던 아픈 아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그 아이를 제가 도왔던 거예요. 민혁이. 정말 내가 그때 그 아이였어? 네. 아줌마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병원비 1,000만 원을 대신 내주시고 퇴원할 때까지 매일 와서 돌봐주셨잖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서 제 앞에 나타났다니.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처음엔 아줌마가 저를 기억하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말씀드리지 않고요. 민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줌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아줌마를 구해드리고 싶었어요. 민혁아. 아줌마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20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다니.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민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짜 통장 만든 것도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강석이 씨와 지연이 씨가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어떻게 그런 것까지?
저도 미행했거든요. 그들의 계획을 다 알아냈어요. 민혁이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강석이와 지연이의 모든 계획을 파악하고 증거까지 수집해뒀던 거예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아줌마. 민혁이의 말에 제 마음에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민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챕터 7. 통쾌한 역전. 다음 날 공장에서 임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횡령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장 직원들과 식당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 사장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장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석이와 지연이는 승리자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여 사장님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또 변명이네요. 지연이가 중얼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석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민혁아, 영상 보여줘. 민혁이가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강석이가 한밤중에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공장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장부를 조작하는 장면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석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강석이와 지연이가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 식당을 빼앗기 위해 공모한 겁니다. 선이야, 이게 무슨... 강석이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가짜 통장을 만들 때 사용한 위조 서류입니다. 지연이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지연이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핸드폰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석이와 지연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상의한 내용들이었어요. 계획 성공했어. 선이는 완전히 속았어. 이제 식당도 우리 거야. 고생 많았어, 자기야.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이 공장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과 시누이는 그런 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공장장이 강석이와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강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30년간 제가 흘린 피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식당 직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여 사장님을 믿었어요. 공장 직원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공장장님, 이제 제가 다시 식당을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고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강석이와 지연이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횡령 조작, 문서 위조, 사기 혐의였어요.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타고 가는 모습을 보니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혁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혁아.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제 무죄를 축하해 주었어요. 여 사장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연하죠. 어디 가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기쁨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강석이와 지연이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니 참 한심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더 이상 강석이와 함께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깊게 배신당했거든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그랬어요. 무능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식당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어요. 민혁이의 아이디어로 메뉴도 다양해지고 다른 공장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줌마, 지금 매출이 예전의 2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아줌마의 진심이 통한 거 아닐까요? 민혁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한 달 뒤에는 공장 옆에 새로운 식당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민혁이가 주방장을 맡아주기로 했어요. 민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줌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민혁이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아들 같기도 하고 든든한 동업자 같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식당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무슨 소문요?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을 키우셨다면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자의 모습이었죠.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은 건 아닐까 싶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민혁이와 함께 운영하는 2개의 식당은 지역의 명물이 됐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진심 어린 서비스로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아줌마, 이제 정말 성공하셨네요. 성공이라. 그런 걸까? 당연하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민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았어요.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됐으니까요. 강석이와 지연이는 출소 후에도 서로 원망하며 각자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배신하고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반면 저는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20년 전 도왔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저를 구해주고 지금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돌아온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요. 52살 오선희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